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자기경영 30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전에 말씀드린 내가 내 자기의 경영이라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내 삶에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즉 비전하고 나의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목표를 관리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이 자기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경영의 30일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게 된 연유는 일단 레이저 포커스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자신이 했던 것들에 대한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기록에 베이스한 제가 피드백을 드렸었는데 그 피드백이 가장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레이저 포커스를 하고 나니 훨씬 더 집중이 잘 되고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되게 도움이 됐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삶으로 좀 연결을 해서 더 나아진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갈 수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것으로 이제 제가 강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삶이 제자리인 이유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런 목적이나 야망, 그다음 마인드셋, 습관, 에너지, 건강한 에너지, 그리고 질 높은 인간관계 이 5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삶이 제자리인 이유라고 이제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30일 자기경영 프로그램이라는 것 안에 이 내용들을 다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30일 내용 과정을 보시면요. 일단은 이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라는 거는 1대1로 맞춤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저는 카페에서 레이저 포커스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내가 했던 것들을 기록들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렸었는데요. 자기경영 같은 경우 워낙 맞춤형인데다가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 메시지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10일, 20일, 30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요. 첫 번째는 자기 경영에서 중요했던 것이 바로 내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였잖아요. 내 삶의 큰 그림. 그리고 그 안에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내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와 그 비전을 확실하게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일째가 되면은 이제 두 번째 파트였죠. 자기 경영의 두 번째 파트로 봤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느냐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20일째 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커뮤니티를 이루는 과정까지 이래서 10일, 20, 30일 과정으로 하는데 제가 30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각각의 1일, 하루에 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클리어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30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1일로 돌아가셔서 반복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정확한 답이 안 나왔을 때는요. 30일 과정을 1번 다 끝내고 2일째 하고 보기보다는 1일부터 30일까지 꾸준하게 하시고 한 번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1일로 돌아가시기를 제안드려요. 그래서 1일부터 30일까지의 내용들을 쭈루룩 적은 거예요. 그래서 10일째 나의 가치와 비전은 1일이 되었을 때 시간 관리가 이제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사실 자기 경영이 첫 번째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얼마나 가장 제한적인 게 시간인 거잖아요. 우리한테 있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헛짓거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헛짓거리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제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항상 저희가 물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그 다음날 이거는 순수하게 답변이에요. 정말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은 관리를 하지 못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 속에 해야 할 맞춰야 될 목표와 에너지 관리만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나의 가치와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요. 2일째 됐을 때 이제 결핍,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과 지금 그 갭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내가 굉장히 갭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일째 되면 이제 막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게 빠졌기 때문이다라는데 사실은 명확함이에요. 그 답변은.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일단은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이루고 어떻게 이루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술들 역시 받쳐줘야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이런 명확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표를 이루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4일째 되면요. 저희가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이제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볼 거고요. 그리고 5일째 되면은 2023년에 1년 동안 목표를 기획하는 것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 앞쪽에서 답이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 답이 나아지는데 확실한 답은 아니더라도 일단 가지고 계신 답변에서 거기에 맞는 저희가 목표 기획을 하는 데 있어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관리고요. 여기는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 스스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잡기 시작할 건데요. 나의 가치란 건 내가 믿는 것에 앞쪽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경영 30일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결정자인지 혹은 조언자인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를 본인이 알아야지만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역시 마인드셋하고도 굉장히 직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어떤 가치들을 가장 추구하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 6일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치를 정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조금 길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성장 가치, 관계 가치, 그리고 내적 가치, 외적 가치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확인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치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8일째 되면요. 나를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9일째가 되면 이제 정체성에 대한 변환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제가 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 자체를요. 완전히 내가 현재 모습에 나를 픽스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에 그 정체성을 픽싱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도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덴티티 자체를 나라는 브랜드 자체를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는지 차별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저 강점이 없어요.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과감히 말합니다. 강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있어요. 있지만 내가 아직 못 찾았다 그러면요. 만들어서 키우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에는 신경을 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하나씩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20일째가 되면요. 그 다음 20일째는 목표 관리와 전략을 하게 될 건데요. 일단은 이루고 싶은 진짜 앞쪽에서도 무엇이 이루고 싶은가 나왔지만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스마트 골 세팅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페시픽, 그게 굉장히 세부적이어야 되고요. S, 그 다음에 M, measurable, 그래서 그게 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 SMA, A는 attainable, 그것을 실질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R로 시작했을 땐 relevant,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타임 바운드라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야겠죠. 그 내용들을 세팅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닌 걸 전부 다 버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게 되고 13일째 돼서는 이제 선택한 행동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가게 하거나 나를 뒤로 가게 해요. 굉장히 흑백 논리로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내 선택에 대한 것을. 그러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단순해진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관리하기 위해서요. 내 주변 정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게 공간, 기술, 일의 관리, 행동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다 빼는 작업이에요. 이게 전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나를 방해를 시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공간도 자원이고 기술도 자원이고 일도 자원이고 행동도 자원이고 습관도 자원이고 생각도 자원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커뮤니티까지 정리를 하는 단계를 전부 다 밟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되고 나면요. 30일 돼서는 드디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디에 공헌을 할 것이고 기여한다는 말도 있었죠. 그래서 공헌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정을 하고요. 커뮤니티라는 거에서 커뮤니티 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리더십이겠죠. 리더십은요. 내가 누군가를 더 갖고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써서 일단은 내가 내 능력을 더 앞으로 밀고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는 것을 해보게 되면요. 남을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굉장히 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게 사실은 남을 더 앞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능력이 리더십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리더십의 정의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를 따르고 왜냐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자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만 싶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굉장히 좋은 거죠. 하지만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준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만 받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야지만 그게 끼쳐지는 거기 때문에 나 역시도 좋은 팔로워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따르고 그런 것들이 또한 너무나 많은 것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머물러야 될 것들을 제대로 찾는 거. 그다음에 그렇게 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직업이어도 되고요. 혹은 내 관심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었을 때 내가 훨씬 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그렇고 관리를 하는 능력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6일쯤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에너지의 종류에는 4가지의 에너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긍정적인 생각의 에너지, 그리고 신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4가지를 다 돌아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일째, 나는 타인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과 어떤 생각들과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8일째,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한테 족차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내 에너지가 뺏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에너지를 관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29일째 이제 코칭과 멘토링에 관련된 이야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점이 멘토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역시도 비즈니스 코칭을 제가 하면서도 또 비즈니스 코칭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비즈니스 코칭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성장을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여전히 저도 그것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의 그 코칭과 멘토링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코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이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양쪽 관계를 같이 볼 거고요. 30일째 되면 이제 2023년에 이 지난 30일 동안 한 것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1년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과정이 그렇게 끝나고 또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1대1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네요. 다 끊겨가지고 못 들어오실까 봐 그랬었는데 어쨌든